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에 지퍼를 잡은 손. 40년을 함께한 이 가방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열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안에 내가 찾는 게 있어. 지퍼를 천천히 내리는 순간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시간의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인생의 무기들을.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부터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가죽 가방이 그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죠. 열어봐야 해. 미래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가방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가방의 표면이 손끝에 닿았죠. 차갑고 거칠고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닳아서 반질반질했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죠. 수첩을 펼쳤습니다. 빽빽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건 번호 87-123 의뢰인 김땡땡.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 신청. 판례 대법원 1985년 12월 24일 선고. 제 손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 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건 번호 88-456 의뢰인 박땡땡. 사건명 부당한 철거보상. 또 넘겼습니다. 사건 번호 89-789 수첩은 끝까지 빼곡했습니다. 수백 건의 사건 기록. 모두 제가 다룬 사건들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변호사였구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첩 아래에는 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법전. 페이지마다 형광펜과 밑줄로 가득했습니다. 중요한 조항마다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죠. 노란색은 민법, 초록색은 형법, 파란색은 특별법. 내가 이렇게 공부했구나.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는데 어디선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판결문이었습니다. 원고 승소. 큰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원고 대리인 변호사 박정희. 박정희.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였습니다. 더 깊이 손을 넣자 사진이 몇 장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법원 계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제가 양복을 입고 서 있었고 옆에는 눈물을 흘리는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8년 4월 15일 성폭력 피해자 김땡땡씨 승소. 대한민국 최초 성폭력 민사 손해배상 인정. 두 번째 사진. 허름한 판잣집 앞에서 찍은 사진.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 손에 땅 문서를 들고 있었죠. 1992년 7월 3일. 달동네 철거민 보상 승소. 정당한 보상금 받아냄. 세 번째 사진. 법정안. 제가 변론하고 있는 모습. 흑백 사진이었지만 제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1995년 11월 20일. 노동자 산재 사건 승소. 회사의 은폐 시도 분쇄.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구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방 맨 아래에는 두꺼운 노트가 있었습니다. 판례 정리 노트. 표지에 제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부당한 계약 무효화 판례. 제목 아래 수십 개의 판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0년 5월 8일 선고
89다 카천 판결. 약관 해석의 원칙,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중요 약관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할 경우 사업자가 입증 책임. 대법원 1993년 3월 23일 선고 92다 5678 판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사항 미고지 시 계약 취소 가능. 특히 노인, 문맹자 등 약자에 대한 설명 의무 강화. 대법원 1997년 11월 11일 선고 97다 3456 판결. 불공정한 계약 조항은 무효.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약관법 위반. 제 손이 저절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사기 계약 무효와 판례. 빨간색 형광펜으로 여러 번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거야. 지금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똑같았습니다. 건설사가 노인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보상금을 대폭 감액했다는 것, 일방적으로 철거 날짜를 통보했다는 것, 모두 판례상 무효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싸울 수 있어.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이 판례들로 싸울 수 있어.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방 앞에 앉아 서류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이 또렷해졌습니다. 치매로 흐릿했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법률 관련된 기억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조항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미래였습니다. 잠에서 깬 모양이었죠. 왜 안 주무세요? 벌써 새벽 3시예요. 저는 미래를 돌아봤습니다. 미래야, 내가 변호사였구나. 네? 나, 박정희. 40년 동안 변호사로 살았어. 약자들을 위해 싸웠고. 미래가 천천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할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그런 것 같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서류들을 보니까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아. 미래가 판결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원고 승소 철거민 정당 보상.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랑 똑같잖아요. 응. 그래서 나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하지만 할아버지 지금은 미래가 말을 흐렸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것 같았죠. 저는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거. 기억이 자꾸 끊긴다는 거. 손녀 이름도 잊어버린다는 거. 하지만 미래야, 이상하게도 법 조항만큼은 기억나. 판례도 소송 절차도 마치 몸에 새겨진 것처럼. 제가 판례집을 펼쳤습니다. 대법원 1993년 3월 23일 선고 판결. 노인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은 계약 취소 사유다. 지금 건설사가 한 짓이 정확히 이거야. 미래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기억하시는 거예요? 정확히는 기억이라기보다 본능에 가까워. 이 조항들을 보면 저절로 다음 단계가 떠올라. 저는 빈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해. 소송이요? 응. 계약 무효 소송.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펜이 종이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계약서 정밀 분석. 2단계 증인 확보 계약 당시 증언. 3단계 전문가 의견서 불공정 약관 입증. 4단계 소장 작성 및 제출. 글씨가 또박또박 적혔습니다. 40년 전 제가 쓰던 그 글씨체로. 미래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치매에 걸려서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포기?
그게 뭐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새벽 5시가 되자 종이 위에는 완벽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가 그 계획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도 없고 서류 작업도 많고. 미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상태로는 혼자 모든 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미래야, 컴퓨터 좀 켜줄 수 있니? 컴퓨터요? 왜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해. 미래가 노트북을 가져와 켰습니다. 저는 더듬더듬 키보드를 쳤습니다. 변호사 박정희.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정혜 1948년생. 등록번호 제1234호. 등록일 1975년 3월 15일. 상태 휴업. 2018년 1월 1일부터. 휴업. 제가 변호사 업무를 중단한 게 7년 전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였겠죠. 휴업 상태면 다시 활동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 재개업 신고만 하면 돼. 정말요? 응. 변호사 자격은 평생 가는 거야.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상태 휴업. 그 글자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휴업이라. 쉬었다는 거지. 끝난 게 아니야. 제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래야, 네? 나 다시 시작하려고. 네? 변호사, 다시 할 거야. 미래의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걱정과 놀라움,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미래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을 그냥 보낼 수는 없어.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을 더 이상 당하게 둘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기억은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응? 제가 할아버지 기억을 대신해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잊어버리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고맙구나, 미래야. 아니에요, 저야말로. 미래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무기는 준비됐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탁자 위에는 40년의 기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판례집, 판결문, 법전, 그리고 새로 작성한 계획서.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내일이면 오늘 일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가방만큼은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이 안에 든 40년의 기록이 제가 잊어버린 기억을 대신해 줄 테니까요. 저는 가방을 꼭 껴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어딘가에서 건설사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철거를 준비하고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겠죠. 기다려라. 이제 달라질 겁니다. 치매 걸린 노인이 아니라 40년 경력의 변호사 박정희가 나섭니다. 무기는 준비됐습니다.